자, 우리 일단 오늘 처음 해볼 거, 여러분 책들 한번 쭉 보시면 이제 각각의 포인트 체크가 나와 있어요. 수의 일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뭐 뒤쪽에 보면 쭉 우리가 대신에 문제가 많진 않아요. 문제 수가 그냥 기본 문법 문제들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끝내고 나면 선생님이 저 문법 문제, 어법 문제 나와 있는 걸 다시 드릴 시켜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뒤에 보면 많지 않다 했지만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자, 뭐 도치나 사실은 우리가 보통 보는 문법책에서 여기 부분이 1번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그렇다고 막 엄청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 일단 기본 정리하는 거에 우리가 그 줄을 놓읍시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이 수의 일치라고 하는 거,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을 들으시거나 또는 뭐 문법 관련된 부분들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다루는 게 하나가 수의 일치라는 단원이에요. 이 수의 일치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영어의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라는 두 가지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문장이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형태가 뒤에 붙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에서 독해를 접근을 할 때든 아니면 문법을 접근을 할 때든 주어와 동사의 위치나 파악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그 수업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복문이라 그래가지고 2개 이상의 문장들이 어떤 관계사나 여러 가지 것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장들을 하다 보면 주어랑 알겠는데 동사 어딘지 못 찾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해석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막고자 항상 문장을 볼 때는 주어와 동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특히 문법 문제, 여기서 말하는 어법 문제에서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자,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는 당연히 수의 일치라는 것은 주어가 단수면 당연히 동사는 단수일 거고, 그죠? 주어가 복수면 당연히 복수인데 이게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별거 없는데 실제 문장에서는 보다시피 수식어라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엄청 길어요. 굉장히 긴 문장이 있다 보면 주어 동사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세요. The bodies of flowing ice, which we call glaciers. 다음에 뭐가 are냐 있으냐 나와요. 그러면 잘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실수하는 게 동사다. 주어? 여기가 동사니까 아싸 주어다. 망하죠 바로. 물론 글레이시어라는 게 우리가 그 빙산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기 맞는데 복수형 명사예요. 얘랑 맞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얘는 문장의 주어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주어는 뭡니까? 라고 정의한다면 주어는요. 자, 일단 여기에 주어는 the bodies의 이 bodies가 주어입니다. 얘는요. 맨 처음에 등장하는 우리가 명사를 바로 문장의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좋은 문제가 아니냐? 자, 여기도 보다시피 bodies도 복수형이고 자, 글레이시어스도 여기서는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면 설령 내가 얘를 주어로 안 보고 얘를 주어로 봐도 R을 쓸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로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명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주어의 위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주어는 맨 처음 등장하는 명사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보지 말고 아래 것들 쭉 보시면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도 주어가 내 눈에 확 들어오죠. 두 번째도 the ability가 주어일 거고 세 번째는 또 books가 주어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이렇게 쉽게 주어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거를 우리가 굳이 배워야 합니까? 자, 보시면 그냥 주어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다른 수식해주는 그러한 어떤 문장이나 또는 구가 굉장히 많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를 못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잘 보시면 중간에 which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보이시죠? 자, 우리가 내용상에는 of라고 하는 전치사는 이거 뒤에 내용이 앞에 이렇게 수식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경우예요. 그래서 뭔가 흘러가는 아이스, 얼음이죠. 얼음의 이 bodies라는 것은 큰 덩어리들을 말합니다. 그럼 뒤에 자, 요렇게 자, 이 관계대명사를 내가 잘 모른다. 그럼 나한테 끝나고 얘기를 꼭 해주세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이제 알고 있다고 가정하에 자, 반드시 선행사가 필요합니다. 선행사가 여기에서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 전체가 선행사예요 라고 말을 해도 뭐 무방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명사 하나, 명사 둘, 두 개의 명사가 오버로 붙어 있어요. 이 중에 정확하게 가리키는 게 뭐가 하나 있겠죠? 이 지금 그 관계대명사 위치 뒤에 있는 문장이 꾸며줘야 할. 혹시 잘 모르신 분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 그것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앞에 들어가는 명사가 뭐라 부르죠? 우리 그를 바로 선행사라고 부르죠. 선행사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위치부터 나머지까지는 이걸 우리가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써요. 절은 문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그걸 줄여서 우리가 관계사절이라 쓰는데 관계사절. 관계사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형용사라 갑자기 형용사란 건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해주거나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의 한 덩어리가 문장으로서 앞에 있는 어떤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문장 안에서 우리가 수의 일치, 주어랑 동사를 구별할 때는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문장. 우리는요 glaciers라고 부른다. 우리가 call A, B. 언뜻 봤는데 선생님 주어, 동사, 명사, 목적어 나왔는데 왜 이게 불완전한 문장인가요? 라고 나한테 물으신다면 call이라는 단어는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반드시 두 개의 명사가 뒤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A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기 이 A라는 거를 빙하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럼 이 A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겠죠. 흘러가는 아이스를 말할까요? 흘러가는 아이스의 이 덩어리를 말할까요? 엄밀히 따지면 이 덩어리를 말하겠죠, 우리가. 덩어리를. 자, 이게 선행사를 꾸며줍니다. 자,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여기의 핵심은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 수의 일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들어간 거 다 빼고 이것들 다 빼고 그 덩어리들은 그 동사는 are가 되겠죠. 당연히. 자, spectacular란 말은 뭐죠? 장관이 아주 막 너무 멋진 이런 뜻이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네. 자, 그래서 자연의 어떤 특징들의 아주 spectacular, 가장 멋진 그러한 것들입니다. 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 동사 수의 일치 부분들을 보는 방식. 자, 두 번째 거는요. 내가 보기에는 1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굳이 따지면. 자, 두 번째 거는요. 좋은 책들을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주어는 the ability가 주어겠죠. 그러니까 동사는 당연히 여기는 is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주어 동사 구별하는 건 하고 넘어갑시다. 세 번째도 자, 라이브러리 단수니까 단수 쓰면 망하겠죠, 이거는. 물론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서는. 항상 주어라는 건 맨 처음에 나오는 명사다. 보다시 복수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쓰인 동사는 복수형 동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머리에 놓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were newly purchased. 자, purchase란 말은 구매하다니까 도서관에 들어있는 그 책들은 최근에 구매되어졌다라는 의미로 were purchased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거는 1번 그리고 뭐 4번. 네, 2번과 3번은 그닥 뭐 틀릴 일도 없을 것이고 문법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왜 4번을 굳이 넣느냐? 4번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 알아버렸으니까 너무 쉽죠. The guy가 맨 처음 나온 명사니까 얘가 당연히 주어겠죠. 근데 여기보다는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having이 여기서는 중요하죠. 자, 왜? 우리가 영어에서 이렇게 ing가 붙은 단어는 동사에 ing가 붙은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동명사라고 부르는 단어이거나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 두 단어입니다. 중학교 때 영어 했던 부분 기억나신 분들은 ing 써놓고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쓰임을 구별하세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면은 해석해봐. 해석해봤을 때 동명사는 뭐뭐하는 것, 뭐뭐하 기로 해석이 되고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또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단순 정의를. 자, 해석은 우리가 이제 해석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많은 장난감 차들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는 이란 말로 이때는 뭐뭐 가지고 있는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현재 분사가 되겠죠. 자, 중요한 건 현재 분사도 조금 전에 설명했죠. 현재 분사도 뭔가를 수식한다는 말을 했었는데 현재 분사도 바로 형용사입니다. 자, 그럼 현재 분사가 형용사라면 현재 분사랑 우리가 항상 같이 공부하는 과거 분사. 왜 그러냐 오늘 시가 바로 pp라는 것도 역시 형용사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선생님이 문법을 여러분들에게 막 어렵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왜 굳이 이런 형용사라는 또는 명사라는 이런 말들에 대한 것을 기본 그것의 정의를 선생님 중요시 여기느냐? 특이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형용사는 형용사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럼 형용사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론적으로 알아야지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거든요. 영어는 형용사로 쓰이는 게 되게 많아요. 명사로 쓰이는 것도 되게 많아요. 단지 하나의 단어, kind라느니, the guy라는 이런 하나의 단어가 명사, 형용사로 쓰이는 게 아니고 문장 전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용어들을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래요. 자, 여기도 보라색으로 칠하는 부분, having lots of toy cars까지가 아까 말한 현재 분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죠. 구죠. 앞에 있는 guy를 꾸며주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the guy is가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되겠죠. 나머지는 일단은 수의 일치할 때는 빼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요거 이해되셨어요? 네. 더 뒤에 나오겠습니다.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기본적 수의 일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우리가 보통 여기처럼 and가 나오는 경우 있죠. 당연히 and는 누구누구와 그리고 누구누구 둘 또는 다수를 의미하겠죠. 남쪽에 있는 사람들과 북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and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선생님이 모두 다란 말은 안 했습니다. 대부분 복수 취급하겠죠. 그래서 미스 킴과 그녀의 딸은 당연히 두 명이니까 are nurses 라고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2hours입니다. 2hours. 왜 그렇죠? 자, 2시간들은 직역해볼게요. 직역이란 말하지만 있는 그대로 2시간들은 짧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discuss는 토의하다, 논의하다는 뜻이니까 논의하기 너무 짧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언뜻 봤을 때 여기가 s가 나와 있으니 이거 r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r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고 넘어갈게. 이 2hours라고 하는 이거는 시간의 단위죠. 왜 시간의 단위를 썼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란 건 원래 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편의상 시간을 뭔가 세야지 우리가 뭔가 얘기해 줄 거 아니야. 2시간 뒤에 보자 그랬더니 해가 한 저쪽 떨어졌을 때쯤 봐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기 때문에 시간의 단위를 만들어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수형 명사가 들어있지만 사실 이건 하나의 덩어리예요. 하나 덩어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둘, 셋, 넷이라는 이 의미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2시간이라 전하는 그 단위에 해당되는 그 시간의 기간이 길고 짧다는 뜻이다 보니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is를 써야 돼요. 자, 이거 알겠죠? 앞에 설령 복수형 명사가 붙어 있더라도 시간이나 돈, 단위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게 아까 선생님이 and가 나왔는데 대부분 복수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거 하나 써볼까요? A poet and 자, 이렇게 나누면 달라요. 어떤 차이입니까? 여기 앞에는 관사가 하나 나왔잖아요. 한 명의 시인과 그리고 한 명의 배우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랬을 때는 두 명이죠. 그럴 때는 예를 들면
비동사 쓴다면 are를 쓰는 게 맞는데 are는 놀랍게도 is예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뭐야 이거? 내가 아까 and가 들어갔는데 대부분이란 말을 쓰면서 전체가 다가 혹시 복수의 명사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 두 개 차이는 여기가 뭐가 없어요? 관사가 없죠.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시인이자 배우인. 이거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사가 더 들어가 있는 경우는 한 명의 시인과 한 명의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 명이니까 R을 쓰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and를 썼음에도 관사가 없는 경우는 동일한 사람이 단지 두 가지 서로 다른 직책을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런 경우 당연히 is가 되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어떤 차이인지.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상관 접속사라는 거 이거 많이 나와요. 상관 접속사. 뭐 both A and B라고 하는 위에 나와 있는 이거 A와 B 둘 다도 상관 접속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뭐 not only A but also B라고 우리 굉장히 많이 지겹도록 들었던 그 단어,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라고 하는 이런 단어, 또는 as well a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주어와 동사 수의 일치 부분을 보고 있죠. 대부분 상관 접속사라고 우리가 했던 both A and B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이것의 뜻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요, 이건 간단해. 왜? 제인과 그녀의 시스터 둘 다기 때문에 주어는 항상 여럿이 되겠죠. 그래서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더 이상 따질 필요 없이 당연히 동사는 복수 동사를 쓰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뒤에 있는 이 나머지 것들이에요. 자, 선생님 여기다가 하나 적을게요. 자, either A or B. or가 들어갔어요. 또는 either의 부정의 의미 neither라고 하는, 또는 neither라고 쓰는 이 단어인데, 자, 중요한 건 n이 들어가서 t에도 or에 n이 들어가요. 그래서 nor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A, B는 색깔을 같은 색으로 통일할까요? 이렇게 씁니다. 자, 뜻을 우리가 물어보신다면 either A or B는 A, B 둘 중 하나란 뜻이에요. neither A nor B는 A, B 둘 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 둘 다란 뜻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배울 때 왜 우리가 굳이 A, B, A, B를 나눴나? 그 이유는요, 얘네가 문장에 무엇으로 쓰인다면, 주어로 쓰인다면 그 뒤에는 당연히 동사가 들어가겠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뭐? 동사와 주어의 수의 일치죠. 모든 동사의 그 수는요, B의 일치를 시킵니다. 얘네들은 B의 일치를 시켜요. 그러니까 B가 뭐든 여기 사람에 맞춰야 돼요. 잠깐 볼까요? Neither you nor I. 너 그리고 나 둘 다 뭐뭐 아니다죠. 그럼 언뜻 들으면 둘 다 아니니까 없는 거 취급해야 되니까 이건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죠. 그런데 무조건 뒤에 있는 B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M이 돼요. 오 마이 갓. 너도 나도 둘 다 이 문제에 대한 responsible, 책임이 없다 라는 전체 부정이 되지만 B에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I가 여기서는 동사와 일치가 돼야 됩니다. 희한하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좀 이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두 번째 거 as well as는 나와버렸네. 나왔으니까 해야죠. 자, 우리가 not only A but also B라는 문장과 똑같은 뜻을 갖는 게 as well as라는 게 존재해요. 그런데 혹시 이거 A와 B가 어떻게 쓰였는지 좀 눈여겨보신 분은 아니 뜬금없이 B as well as A라고 써요. 뭐야? A뿐만 아니라 B도니까 둘 다죠. 그러면 굳이 A, B 자리를 바꿀 필요 있어요? 없죠. 그런데 바꿔야만 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이게 전부 문장에 주어로 쓸 때 얘기하고 있죠. 그럴 때 전부 B에 일치시킨다는 말을 내가 했습니다. 정태야. 그죠? 여기도 B에 일치를 시켜요. 그럼 B가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죠. 그죠? 여기도 B에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도 B에.
자, 그렇다면 아래 문제가 좀 달라지죠, 이제. 왜? 타함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 또한 diligent, 아주 부지런하십니다라는 말인데 언뜻 들으면 둘 다죠. 부모님과 탐 다니까 R을 써야 될 게 맞죠. 그리고 아니면 여기에 맞춘다 그래도 R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미안하게도 SOLS는 앞에 있는 얘가 B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돼야 돼요? is가 돼야 됩니다. 어때요? 중요하죠? 몰랐던 부분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수의 일치는요, 그냥 이대로 공부해 놓으시면 단어처럼 바로 시험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거 일단 정리해 주시고. 세 번째 거. 야,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중요시 봅니다. 세 번째 거. 선생님 얘기는 거의 거짓말이에요. 왜? 항상 뭔가 보면 중요하다고.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거 있지? 없지. 다 중요하잖아. 그런데 세 번째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거를 내가 중요하게 했던 건 최근에 내가 그 수능 특강 이런 것들 우리 그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는데 이거 많이 틀리더라고요. 해석도 엉망이고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하겠지만은 지문을 원래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또 2학년 때 지문을 변형 문제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내가 풀게 좀 하게 하거든요. 근데 해봤더니 어떤 문제 생기냐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문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보세요. 자, 대표적인 애가 70% of respondent 잘못 나왔네요. 잘못 나왔어요. 여기는 respondent가 돼야 됩니다. 자, 잘못 나왔네요. 왜냐면 응답자들은 셀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복수가 나와야 되는데 초장부터 잘못 나왔네요. 자,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주어가 뭡니까? 70%지. 70%는 어떤 부분이잖아. 그럼 뭐 당연히 단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또 위에 거 some of the food, 음식들 중에 일부는 다 뭐 소비되어졌다, 먹어졌다는 의미니까 이건 뭐지? some? 내가 알고 있는 some은 몇몇을 그 반만 하고 반은 모르는 거예요. 자, some이나 any는 둘 다 뜻이 셀 수 있는 것과 쓸 때는 몇몇이고 셀 수 없는 것과 쓸 때는 약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둘 다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70%는요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지금 무슨 뭐 수수께끼 놀이도 아니고.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of를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무엇무엇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음식들 중에 some, 약간이나 또는 몇몇 일부분이죠. 전체를 의미하는 거 아니죠. 다음 두 번째, 그 응답자들 중에 서베이에 참가했던 응답자들 중에 70%도 일부분이죠. 자, 이렇게 어떠한 것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이라는 단어 위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part, 일부분이죠. half는 절반입니다. 절반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물어봤더니 절반은 단수요. 왜? 이 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 절반은 2명인데요? 그럼 복수잖아요. most 마찬가지. most의 뜻은 대부분. 이건 또 여러 개래. 너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대부분은 그럼 그 돈은 쓸 수 있어? 돈 못 써요. 그럼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the rest 뭐야?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끝나는 거야. 나머지인데 나머지란 것도요, 내가 먹고 남은 음식의 나머지는 셀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펜들 중에 나머지는 셀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일부분 나타낼 때는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죠. 자, 근데 요거 이제 majority는 주류라는 뜻입니다. 주류는 딱 봐도 복수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이것도 어떤 것 주류라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주로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부분이 일부분. 다음 퍼센트. 분수는 어떤 형태인지 아시죠? 앞에는 a third 3분의 1 2 thirds 이런 식으로 앞에는 우리가 기수 소수할 때 그죠? 뒤에는 소수를 씁니다. 이렇게 쓰인 형태는 다 분수예요. 첫 번째는 3분의 1, 3분의 2와 같은 이런 형태. 이것도 분수죠. 라츠는
많은 거 아니에요. s가 들어갔으니까. 아니요. lot는 원래 보통 많다라는 의미로 쓰는데 a lot of를 나타낼 때 쓰거든요. 근데 a lot은요 many와도 바꿨을 수 있고 much와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몰라요. 자,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모든 것들 중요한 건 요것들 뒤에 of가 붙겠죠. 뭐뭐 중에란 말로 쓰는. 자, 아래 나온 내용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the food, the respondent. 자, 여기 부분인데요. 자, 이것에 뒤에 쓰이는 명사가 단수 명사면 그러면 이것과 함께 쓰인 동사는 단수 동사입니다. 반면에 이것과 함께 쓰이는 동사가 복수 동사면 복수 명사면 말이 안 나오네요. 다시 말해서 s나 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그러면 그 뒤에 쓰인 동사도 자연스럽게 복수 동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셀 수 있는 명사를 단수 명사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뭘까 이거. 자, 우리가 영어에서 go bad는 상하다는 뜻입니다. has gone bad면 have gone bad는 상해버렸다는 뜻이에요. 자, some of니까 무엇의 일부분이죠. 그런데 이 단수명사라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게 셀 수 없는 명사, 물 같은 것도 이렇게 말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의미로 물은 단수명사가 맞아요. 하지만 그 사과라는 것도 역시 뭡니까? 단수명사잖아요. 그죠? F에 S가 들어갔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쓰이면 이 말의 취지는 경태야 셀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냐 여러 거냐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뒤에 동사는 has gone bad가 됩니다. 왜? 어차피 하나의 일부분은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has gone bad를 반드시 써야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선생님 이렇게 표시해 놓을 테니까 하나 정리해 주십시오. 안 보이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일단 우리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자, 요거는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뒤에는 이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는 다 주어가 단수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럼 주어 부분만 밑줄 다 채워볼게요. 첫 번째 who we are, 이게 주어라고. 그 다음에 adopting nobles, adopting whether the party will be held or not까지. 이게 왜 주어지? 자, 보십시다. who we are는 사실은 who are we라고 하는 진짜 의문문이에요. 이 의문문이 학교에서 우리가 자주 했지만 어떤 동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하나의 문장에 이 부분으로 들어갈 때는 뭐로 바뀌죠?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쓸 때는 who are we라고 주어 동사가 바뀐 형태. 이게 우리가 그냥 직접 물어보는 의문문이라는 거고, 얘가 혼자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문장에 주어 자리나 뭐 뒤에 목적어 자리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문장 한 부분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간접 의문이라는 그 룰에 따라서 의문사, 주어, 동사형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은요, the result of choice, 선택의 결과이다. 어떤 선택이냐?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하는 선택. 무엇에 관하여? Who we want to be,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으냐? 라는 이것에 관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선택의 결과이다라는 뜻이에요. 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난 별로 와닿진 않지만. 자, 중요한 건 who we are가 문장에 앞에 들어가는데 그럼 이건 단수냐 복수냐예요. 영어에서 문장이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단수예요.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is가 들어가요. 근데 뒤에는 novels라는 소설들이라는 s가 들어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r을 쓸 것 같은데, adopt라는 단어는요, 영어에서는 뭔가를 채택하다, 이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ing가 붙었죠? 우리 아까 앞에서 한번 했는데 having lots of toy cars인가 거기 부분처럼 ing가 붙은 경우 두 가지입니다. 현재 분사나 아니면 동명사. 근데 여기는 보다시피 소설들을 채택한다는 것은 이라는 의미로 쓰여야겠죠. 이거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나 또는 투부정사나 문장에 사용되면 이건 무조건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is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이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whether or not 뭐뭐이든 아니든 그 파티가 열리든 또는 열리지 않든 또는 열릴지 또는 열리지 않을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것도요. 여기에 쓰인 이 whether라는 게 이 whether라는 단어가 뒤에 있는 여기 보면은 파티는 주어 will be held라는 동사 문장이죠. 문장이 뭔가 연결해주는 접속사도 없이 뒤에 다른 문장과 동사와 연결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여기에 쓰이는 이 whether or not은 우리가 이거를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접속사.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부터 파란색 칠하는 whether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맞나요? 하나의 문장이죠. 그럼 이것도 앞에 쓰이는 다른 후위에와 마찬가지로 간접 의문과 마찬가지로 단수 취급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뭐뭐이든 아니든이라고 하는 이 whether 혹시 이거랑 같은 단어 뜻 기억나는 거 있나요? if가 있습니다. 그죠? 자신있게 자, 그럼 이걸 if로 바꾸면 된다. 틀려요. 틀려요. 우리가 생각보다 if가 그렇게 자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쓰는 if가 whether랑 같은 뜻인데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whether를 더 많이 공부를 해라. if는요, 쓰임새가 굉장히 좁아요. 특히나 문장의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접속사로 쓰이는 if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선생님이 또 나눠가지고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is라는 단수 동사가 수일치로 성립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거는 뭐 다 알다시피 우리가 나랑 공부한 애들은 아는데 이삼형제라고 하는 유치한 단어죠. each. 자, each. 그 다음에 every. 이삼형제니까 하나 더 있겠죠? either. 요 단어. 그리고 either의 사촌격인 아까 앞에 나왔던 neith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문장의 맨 앞에 쓰이면 그 뒤에 바로 명사를 붙이게 되잖아요. 그 뒤에 바로 명사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 명사는 단수 명사를 쓰게 되고, 자, 여기서는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붙인다는 얘기겠습니다. 뭐 중간에 뭐 오브가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거 없이 바로 붙었을 때 얘기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얘네들이 문장에 이제 뭐로 쓰일 때 주어로 쓰인다면 이삼형제. 자, 이삼형제의 사촌까지 얘네들이 쓰이면 그 뒤에 동사는 무조건 단수 동사를 씁니다. 단수 동사를 씁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이 부분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옆에 예문을 봐드릴게요. 보시면 잭이라고 하는 사람은 every라는 단어 바로 꾸미니까 뭐야? 단수명사죠. 그죠? 그리고 동사도 그러면 당연히 has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건 of가 나왔어요. 분명히 단수라 그랬는데 us는 뭐의 목적격이죠? we라고 하는 우리의 목적격이죠. 우리는 몇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분명히 선생님 아까 얘네들 뒤에 단수 명사 쓴다 그랬는데 of가 없이 만약에 그냥 쓰인다면, 물론 대명사는 이 단어 뒤에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쓰여는 경우는 of는 뭐뭐 중에란 말로 그 뒤에는 단수든 목수든 상관없이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쨌든 앞에가 이걸로 시작되면 무조건 동사는 단수 동사를 쓴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번은 뭐 원어브는 이게 원이 주어겠죠? 당연히 원이 주어겠죠? 그럼 동사도 당연히 was가 되겠죠? of가 들어갔으니까 뭐뭐들 중에입니다. 하나 더 보자면 one of 뭐 exercises처럼 뒤에는 복수 명사를 쓰겠죠. 왜? 뭐뭐들 중에 하나란 말이니까. 어쨌든 원이 들어가면 뭐 우리가 그게 문장의 맨 앞에 쓰인 명사가 첫 명사가 주어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원이 주어면 당연히 동사는 was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 혹시 a number of와 the number of의 차이를 학기 중에 해보면서 이것의 어려움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는 사람?
제일 많은 오해가 어가 들어갔잖아요. 어 넘버 오브. 아 단수다. 망하는 꼴이에요. 이거는. 왜? 어 넘버 오브라는 말은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는 맨이랑 같은 뜻입니다. 뭐치 아니고요. 아니에요. 맨이랑 같은 뜻이에요. 얘는요. 어가 들어갔다고 단수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외우셔야 됩니다. 해석은요. 그러니까 문제들인데요. A number of problems는 많은 문제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거 몇 개니? 여러 개겠지. much가 아니고 many랑 같은 뜻이랬죠. 여러 개예요. 그래서 동사는 분명히 단수 동사가 아니고 복수 동사를 써야 돼요. 반면에 어가 아니고 the number of는 무엇의 수입니다. 수. 학생들의 수. 자, 우리가 학생들은 여러 명이지만 학생들의 수는 여기는 4라는 수죠. 4라는 수. 선생님까지 5라는 수입니다. 이건 하나의 단위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수는요. 단수입니다. 그래서 the number of가 문장에 들어가면 was.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 두 개가 더 남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요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자,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갑시다. 이것도 많이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 우리가 그냥 man이란 단어가 이렇게 뒤에 명사를 꾸밀 때는 쓸 수 있는 명사랑 쓰이잖아요. 당연히 보다시피 problems라는 명사가 쓸 거고, 그럼 여기까지가 전체로 말하면 주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 개잖아요. 많은 문제 들으니까. 동사는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 동사를 씁니다. 그죠? 그런데 똑같은 의미로 많은의 뜻인데요. many 뒤에 o가 들어가는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황당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영어의 한 문법이니까. 뜻은 같아요.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뜻은 둘 다 똑같은 뜻인데 뜻은 같은데 어떻게 달라지냐. many 뒤에 이렇게 o가 들어가면요. 그 뒤에는 아까 many가 들어갔을 땐 problems가 됐죠. many 뒤에 바로 problems 됐는데 many 뒤에 o가 들어가면 그 뒤에 들어가는 명사는 반드시 단수 명사입니다. 뜻은 같아요.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뜻이 같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뒤에 동사도 복수형 remain을 쓰겠죠. 아니요. 뒤에 동사도 역시 단수 동사를 씁니다. 마치 우리가 everybody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지만 단수 취급하는 건 똑같아요. 이해됐습니까? 차이 구분 잘 하셔야 된다. many가 그냥 쓰이면 many 뒤에는 무조건 복수명사, 동사도 복수동사. many, 어가 들어가는 경우는 단수 명사, 동사도 단수 동사가 들어갑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all은요, 모두는요, 셀 수 있을 때도 있고, 셀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 이때는 단수 복수는 내용의 문맥상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죠? 그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일단 브레이크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뒤에 문제를 또 풀어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방송을 내가 하나 올려놓을게요. 방송 올려놓고 여러분들은요 뒤에 문제를 좀 풀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숙제로. 자, 일단 첫날이고 나는 이거를 내가 봤는데 많이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내가 보통 아이들 풀면 한 20개 정도씩 막 풀렸는데 의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없었냐? 맞히는 건 맞히고 틀리는 건 틀리고. 그래서 문제 양보다는 너희들은 어떻게 접근할 거냐. 물론 지금 여기에는요 너희가 알고 있는 수의 일치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물론 듣기는 쉽겠지만 너희들은 어차피 그 뒤에 배워야 되거든요. 필요한 부분들 설명하면서 여기는 이런 문법이 적용됐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씩 해나갈게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낫더라고 해보니까. 일단 숙제는요 여기서 잘 앞에 내용 파악하시고 10번까지만 할게요. 10번까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얘기하세요. 같이 뛰어내립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